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를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그 사모기가 이적을 한 게 한 달 정도 그 정도 됐나요? 적응이 좀 됩니까? 저는 적응됐다 생각하는데 예. 그 1호기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예. 본 바로는 영상 편집을 좀 주로 많이 했는데 네. 감각도 좋고 또 사모기가 좀 뭘 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참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이게 참 저에게는 좋은 전략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1호기는 이번 하반기 경남 도민일보 우리 드래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최한석 기자가 FA로 풀리면서 사회부로 갔잖아요. 예. 좀 막막했는데 새로 영입한 김현수 기자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죠.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좋고 또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세련되게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2세대 사모기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나저나 그 혹시 1호기와 2호기는 사직서를 쓴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사직서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경남 도민일보가 처음입니다. 예, 첫 직장이고 아직 제가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직서를 쓴 경험이 없겠죠, 당연히. 네. 예. 저는 뭐 조금 이직을 좀 많이 해가지고 프로 사직러. 그렇죠. 사직서를 제가 좀 썼죠. 뭐 물론 네. 뭐 사직서 없이 잠적을 하고 도망간 적도 있고. 사직 그 사직 노하우 같은 좀 있나요? 몇 가지.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유형. 항상 사직서 쓰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이유, 뭐 네. 일신상의 이유로 네. 사직코자 하오니 70년대까지 그렇게 쓰지 않았나? 딱 그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네. 하면 뭐 보통 사직서의 뭐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전에 네. 뭐 또 면담하고 뭐 의지를 하고 그 뭐 의지를 밝히고 네. 그 앞에 나머지 사고도 그냥 뭐 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네. 뭐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사직서를 누가 대신 써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직서를 대신 써준다라면은 제가 사용자라면 괜찮네요. 네, 사직서를 뭐 대신 써준 적 없는데 누가 써준다. 제가 가끔 그냥- 2호기 사직서를 대신 써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진짜 신박한 이 해고 방법이네요. 진짜 예. 이건 완전 신박한 정도가 아니라 예. 이게 가능하다면은 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렇게 징징거릴 리가 없겠죠. 어쨌든 그게 될 리가 없고 그게 되면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 정규직 채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사직서 대신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야, 진짜 신기하네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 또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 실제로. 네. 물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네. 이 논란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또 이게 진행형이라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것도 이게. 신기하네요. 예. 그 이 사건이 경남 도민일보에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긴 있어요. 아 예. 예, 그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더니 그게 이제 사직서였더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 기억납니다 이거. 네. 그 자기 뜻과 상관없이 사직서를 냈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 사직서는 효능이 없다는 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 내용이 났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좀 이게 지난 이야기기는 하니까 사모기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좀 해보죠. 2017년부터 창원 한 방산기업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청소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청소 노동자요. 네. 네. 이 노동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하죠. 그렇죠. 예, 계약직은, 계약직 같은 예. 경우 1년 단위로 하죠. 예. 근데 지난해 12월 업체에 계약 만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 사인 좀 해달라고 내민 서류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을 했는데 그 서류가 바로 사직서였습니다. 아니 그 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 자리에서 내민 서류에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이게 서명을 했단 말인가요? 그렇네요. 그게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실소가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민 서류가 좋은 서류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어쨌든 이게 모르고 서명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노동자가 사측에 잘못 서명한 서류를 없애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해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또 한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또 안 그러니까요. 받아들이고 예. 예. 예, 그래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가 노동자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까지 이제 보도했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렇고 이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사측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이 네, 뭐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당사자인 양지수 씨를 연결해서 네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양지수 선생님 연결했습니다. 양지수 선생님, 네. 그 일단 지난해 12월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면 네. 그때 그 사인 좀 해달라고 내민 서류에 혹시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을 했는데 네. 그게 알고 보니 사직서였다라고 네. 제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혹시 네, 맞아요. 그날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만두라는 식으로 뭐 말로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당시 제 뭐 반장님이 뭐 이제 지금 소장님이시지만 그분이 그 면담한다, 개인 면담한다 해가지고 저는 개인 면담을 한다는 줄 알고 그 차장님께서 전화가 왔길래 면회실로 오라 해서 갔더니 면회가 아니고 그만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놀랬고 네. 그 순간부터 제가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었어요. 그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고 떨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사직서도 이제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저기 뭐야 이거 사인 하나 해주세요 이런 거요. 그래서 사인할 저 결의가 없었거든요. 너무 놀랐고 이 손발이 엄청 떨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제가 뭐 재진 것 마냥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사인하냐 하면 여기다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고 이제 아무튼 뭐 2군데가 3군데 해라 해서 그냥 하고 일어나서 나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내가 도대체 뭐에다 사인을 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심야 이제 그래가지고 쓰고 이제 나중에 집에 와갖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문장이 뭐냐, 그게 무슨 무슨 문장인지 문장 네네. 좀 알고 싶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리가 네.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직 권유하는 자리였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대충 사인을 해라라고 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내용을 당연히 확인할 것 같은데 예, 내용을 확인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아무 그러셨더라고요.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 저는. 그리고 이제 뒤늦게 확인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사직서 내용이었다라는 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이제 차장님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무슨 영문인도 모르고 저는 이제 사인만 하다가 저는 무조건 사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문장이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면 그 사인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 서류 작성한 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뭐 자기 앱에 나와 있다면서 뭐 저녁에 7시쯤 넘어서 저한테 이제 사진 찍어갖고 왔더니 사직서더라고요. 아, 그렇게 아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알게 됐죠. 선생님 그 혹시 서류에 서명을 하실 때 이 네. 사직서 서류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네. 그 서명을 몇 개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한 3개로 알고 있어요. 3개 정도. 네. 네. 그 회사에서 3개인가요? 그러면 네. 그 주장할 때 되게 세세한 정보까지 다 뭐 아니, 3장이 아니고 3군데, 한 네네, 장에다가 네. 3군데인가 2군데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게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다 이거를 알고 서명을 했다. 뭐 퇴직 사유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그 선생님은 어떻게 그거를 못 보신 거죠, 전혀 그러면? 그래 못 봤죠. 못 봤죠. 그냥 어디다 서명해야 돼요. 이 소리는 제가 해서 그래서 여기 하면 됩니다. 그런 말만 듣고 했지요, 제가. 일단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진짜 글자가 안 보여.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어떻게 했는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글을 썼고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혹시 해가 지나서
이제 올해 5월에 그 부당해고 판정이 난 거죠. 그쵸. 5월 28일 날 28일이요. 예, 예.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그 회사 앞에서 제가 저기를 했죠. 서가지고 티켓 들고 서 있었죠. 네네. 그렇게 좀 황당하게 해고를 당한 셈인데 그것도 본인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한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쵸.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제 다시 이거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 그쵸. 싸우는 과정인데. 그렇죠. 예, 그 과정이 결정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서명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할 그런 정신이었을 텐데 어떻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했는지에 대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판결은 이제 저희 이제 그쪽 지방노동에서는 이혼에서는 이제 판결 이제 복지시키라 밀린 임금 주고 7월 1일 날짜로 1일 날짜로 복지를 시켜라 이렇게 하고 판결이 났잖아요. 판결이 났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 편도 있구나. 내 편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생각을. 혼자 이 과정을 하시기에는 되게 어려웠을 텐데 도움 굉장히 주신 분들. 힘들었어요. 예, 도움 주신 분들이. 네, 그렇죠. 제가 용기를 내서 난 이거 너무 억울해. 내가 억울했기 때문에 그가 피켓 들고 서 있었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창피하게 어찌 거기 가서 감히 씁니까? 어찌 가서 제가 혼자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죠. 이제 2월 말로 해갖고 3월 2일 날짜로 내가 정신 차려갖고 안 되겠다 싶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종이를 제가 받았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선전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를 보고 전화번호를 제가 가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 전화한 게 이제 효정 씨하고 이제 대화가 된 거죠. 제가 도움을 청했어요. 나 이리 이랬는데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 선전포를 보고 내가 전화를 하는 건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랬어요. 나 좀 도와달라. 나 너무 억울하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아유, 네, 그렇네요. 지금 사측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지금 중노위를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중노위 판정은 혹시 언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바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11일 날, 8월 11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에 올라가면 3시까지 가야 돼요, 제가. 그렇네요. 세종시를. 네. 그 사측에서 진호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이제 자기네도 일단 회사를 저기 하니까 이제 좀 그러겠죠. 자존심이 있겠죠, 자기네들도. 네. 사인을 본인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자기네들은 좀 과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회사에서는 복직과 빈 기간 임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중노위로 가는 거고요. 네. 예,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냥 복직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가서 일하고. 네. 네, 그래 그거죠.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일단 7월 1일 날짜로 복직을 시키되 내가 많은 건 요구는 않고 그냥 내가 2년 걸 내가 퇴직금을 준 거를 나는 내가 병원 다니면서 치료비도 다 썼고 내가 평생 내가 치료비 달라 한 건 아니고 그것만이라도 나는 좀 줬으면 좋겠다. 임금은 어차피 실업급여 타락해서 내가 탔고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나는 보상 좀만 해줬으면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많은 걸 요구는 않고. 그러면 지금 중노위 판정까지 기간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혹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도 그래가지고 서명 받는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도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또 다음에 결과 나오면 한번 연락드려서 결과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이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자리에서 내민 서류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인터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의사소통이나 서류 문제 처리에 좀 익숙하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예. 면이 좀 보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조금 못되게 얘기하면 사용자 쪽에서 어떤 그 좀 쉽게 해고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사소통이나 서류 문제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대충 이렇게 하면은 뭐 심할서 받아놓은 것도 있고 또 사직서에 뭐 본인 서명 넣으면은 뭐 적당히 그냥 쉽게 시끄럽지 않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뭐 해고를 그냥 해버리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이분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설 것으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네, 네. 또 예.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듣고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도 그렇고 이게 굳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이게 맞습니다. 또 다시 이게 받아야 될 그 내용인가 이거 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예. 인터뷰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이 다음 주 11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또 소식을 전하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 수요일이네요. 아. 10일이면. 네. 우리 사목이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전에 보도됐던 내용을 언뜻 보고 나서 제가 이거 잊고 있었거든요. 예.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사모기가 이 내용을 또 잘 찾아내 가지고 인터뷰 섭외까지 다 했더라고요. 야, 이거 예. 진짜 수고했습니다. 네. 그 기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잘 정리를 했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듣고 또 전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하는 이게 바로 우리 저 맥도날드가 제안한 아이템 아닙니까? 최하죠. 맞습니다. 예, 인터뷰 진행이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 네, 네. 더 열심히 주변을 살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께 스피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해줘야겠네. 최최33. 저 최근에 배웠잖아요. 네. 최는 최고, 사목이는 사목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칭찬하지 않나요? 최한석은 최한석이고 사목이는 사목이다. 뭐 이래야 되는데. 한석이 뒤늦게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뒤늦게 배워가지고 진짜 너무 이 어거지로 막 써먹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사목이하고 어떻게든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한다. 최최33. 친해지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면 버릇 없어집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방송 이름이 그래도 오디오 맥도날드 아닙니까? 사목이 맥도날드가 무슨 뜻입니까? 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어디에서 맥도날드가 빠져나오는지도 잘 모르세요. 예. 예. 그 뜻을 어거지로 갖다 붙였다는 평가가 다수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왕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패스트푸드 그 맥도날드와 어떻게든 좀 엮어서 뭘 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참 진짜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한창 그때 그 김어준 총수가 파파이스 할 때 우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맥도날드 좀 덕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맥도날드가 좀 이렇게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렇죠. 좀 사고를 치네요. 네. 뭐 아무리 먹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먹는 거다 보니까 소비자가 좀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네네. 안 그래도 최근에 맥도날드가 좀 눈에 띄는 이벤트를 내놨잖아요. 예. 우리 지역 특산물과 콜라보를 했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장령 마늘을 앞세워가지고 갈릭버거를 내놓았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 마늘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또 장령의 햇마늘을 가지고 갈릭버거를 내놓았다. 이래가지고 제가 100일 관심을 동안 마늘 드시고 사람 됐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제부터 시판이 시작했죠. 네네. 예. 우리 오디오 맥도날드와 함께 이제 시식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뭐 앞광고도 하고 뒷광고도 넣고 뭐 이렇게도 먹어보고 뭐 안에 소스도 한번 뒤집어보고 뭔가 좀 재미있게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이거 때문에 참 분위기가 좀 깨져버리고 깨졌죠. 말았습니다. 예. 네. 그 폐기 대상 빵을 재사용했다라는 이슈는 이거 이런 분위기에서 또 우리가 막 그 제품 놔두고 하하 깔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요즘은 특히 뭐 엄청 많이 줄긴 했지만 한때 그 남은 반찬 재사용 문제로 음식 업계가 완전히 한번 뒤집어진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언젠데. 예, 네. 맞습니다. 이 폐기 대상 재료를 다시 쓰는 거는 세계적인 특히 맥도날드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네. BTS하고 콜라보도 하고 그랬는데 뭐 개성공단에도 간이 많이 일할 정도인데. 그
큰 세계적인 기업이 네.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정말 실망입니다. 예. 그렇네요. 네.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 지역 농산물을 전면에 내세운 그 콜라보 제품이 나온 게 딱 이런 시점에 그렇죠. 딱 맞춰서 예. 생겨서 좀 참 유감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 맥도날드는 각성하고 본사에서 좀 그리고 또 책임을 회피한다는 뉴스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알바생한테 예. 책임을 다 떠밀고 있는데 아, 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알바생이 아닙니다. 예. 얼마나 번다고 진짜. 예. 이럴 때는 좀 회사가 네. 먼저 딱 책임 있게 나서가지고 고개 숙이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창녕마늘 농가에는 네. 또 이게 또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이벤트가 네. 또 창녕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또 이 제품이 돼야 되는데 예, 맞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네, 네. 예. 네, 그 애증이 교차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맥도날드가 각성하고 창녕만을 흥행해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리 잘하시네. 음. 그 사모기를 아까 우리가 드래프트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당분간 그 이적이 불가능한 보호 선수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좀 요즘 안 그래도 약간 우리 내부에 이 이적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있거든요. 예, 이 보호 선수로 제가 걸어놔야 돼요. 다시 데려갈까봐. 그러니까 예, 지금 아찔아찔합니다 지금. 네, 네. 그 칭찬도 들었으니까 네. 분위기 좋을 때 빨리 방송 끝내겠습니다. 방송도 알고 예.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